안녕하세요.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현대 사회에 조금은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물건들을 팔고 사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문을 받아 제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나고 자라 남들이 가는 대학 가서 열심히 놀다가 취직을 한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욕심이 많지 않아 걱정이라던 무뚝뚝한 아버지의 가정적이시지만 다소 드센 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자랐죠. 그러다 다정하고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해 아들 둘의 막내딸 하나를 얻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처음 입사한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하시던 걸 제가 이어받아 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사장님께 제가 인수해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장님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살아 거기로 가기로 하셨다면서 헐값에 저에게 넘기고 가셨습니다. 그때 남은 직원이 저와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다들 싫다고 하는 걸 저는 대출을 받아 인수를 했더랬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신다면 다른 회사 가서 이 회사에서 일했던 것만큼 할 자신이 없었다고 대답하고 싶네요. 저는 영업도 재미있고 물류도 재미있는데 두 가지 다 하고 있던 회사이기도 하고 다른 회사 가서 월급 받는 것보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이윤이 날 것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나름 사장 직함도 가지게 되니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래서 덜컥 부모님께 상의도 안 하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신 어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시며 화를 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사내 자식이 한 번은 망해도 보고 하는 거지 라고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히 회사를 인수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자금이 넉넉치 않다 보니 홍보하는 일부터가 고역이더라고요. 게다가 기존의 고객들이 전에 사장님이 그만두신 것을 알고 단가도 더 낮추려고 하고 아예 거래를 끊기도 했거든요. 팜플렛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열심히 제작해 여기저기 홍보하고 쇼핑몰에도 부지런히 신제품 업데이트해가며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나자 그래도 이 분야에서 판매 실적이 괜찮은 회사로 남게 되더군요. 그 사이 전에 일하시던 직원들은 모두 나가시고 저만 남아 할 때도 있었죠. 그때는 물건 실어 나르는 일부터 포장, 주소 기재 다 제가 해야 하니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조금씩 쓰다가 한 명의 정직원을 채용하고 그 한 명의 정직원이 지금은 6명의 직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떤 달은 막내 직원보다도 제 월급이 더 적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법 제 몫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어설프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법 회사다운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성장한 어리바리 사장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웃으며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한 달도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잠깐 쉬엄쉬엄 하다가 직원들 월급을 조금이라도 못 맞춰줄까 노심초사했거든요. 월급 맞춰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없는 놈이 없는 놈 사정 안다고 당신은 어쩜 직원을 뽑아도 그렇게 우리 같은 직원들만 뽑아?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직원들도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형편도 어렵고 사정들이 기고한지 조금이라도 제가 월급날을 지체하면 그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원동력이라면 원동력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솔직히 부담스럽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책임지기로 한 이상 책임을 지자 싶어 버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는 더 힘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어찌저찌 버텨지네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회사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모두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날이 있겠지 하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저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집에서는 철딱서니 없는 셋째 아들인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니
부모님을 비롯한 형, 누나도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린 동생까지도요. 누나가 말하길, 나는 너가 영 사람 노릇 못하지 싶더라. 그 쬐끄만 회사에서 버티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모자라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니 망했다 싶었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애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싶더라고. 올케가 대단하지. 월급을 1년이나 안 가져오는데 어떻게 잔소리 한 번을 안 하니? 올케가 보살이다, 진짜. 라며 저에게 퍼부으며 인상을 썼으니까요. 형은 너 혼자 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처자식 있는 놈이 어쩌려고 그런 모험을 해? 너 혼자만 죽는 게 아닌데.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 얼른 다른 회사 들어갈 궁리를 해야지. 정 안 되겠으면 재수 씨랑 장사해볼래?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줄게. 라며 심각하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동생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린 눈에도 제가 무모해 보였던 거죠. 그런 가족들의 반응에 저는 약간 오기가 났습니다. 생전 부리지도 않던 욕심도 냈고요. 장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탐탁하지 않으신 티를 내셨지만 저는 어떻게든 해내서 보이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했죠. 그렇다고 그 시간이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뒤돌아 생각해보면 저를 돕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제가 인복이 있다 싶기도 하고 운이 좋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내도 인정했으니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고 아르바이트를 뽑아 같이 일한 직원은 저의 첫 번째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장님이신데 그때는 여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여사님을 처음 뵀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여 뽑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괜히 오류가 나면 평판만 나빠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정말 일을 해야 해요. 제가 지금 벌지 않으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이라며 울먹이시는데 차마 뿌리치지 못해서 그럼 분량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사님, 저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거든요. 정말 간절히 청하시니까 제가 일단 같이 일하긴 하는데요. 정말 잘해주셔야 해요. 라는 말과 함께 여사님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제 우려와는 달리 손도 야무지고 빠르시더라고요. 전에도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빠르게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났었다며 웃으실 때는 소녀 같으셨습니다. 추가 업무가 있을 때 물론 수당을 드리기는 하지만 죄송해하면 저야 일 더 하고 돈 더 벌면 좋죠. 라고 웃으며 해주실 때는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런 여사님과 함께 하다 보니 주문량도 많아지고 평도 좋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하셨던 분들이 또 주문해 주시기도 했고요. 여사님 덕분이라는 생각에 보너스를 드리기라도 하면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많이 하시던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여사님 덕분에 첫 고비가 넘어갔죠. 나중에 일하면서 들어보니 남편분이 갑자기 신장투석을 시작하시면서 회사를 못 다니게 되셨는데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남편분이 일을 못하시고 투병을 하게 되시니 1년도 못 되어 벌어놓은 돈은 바닥이 보이더라면서 없는 사람들은 버는 돈이 없으면 금방 바닥이더라고요. 하시며 씁쓸히 웃으시는데 남의 일 같지 않아 더 정이 갔습니다. 여사님이 그렇게 피곤해 보이신 거는 밤새 투석 받으시는 남편분 곁에서 계시다 아침에 출근을 하시니 지쳐 보였던 거였고요. 그나마 아이들 학비는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받아 메꾸고 아르바이트하며 용돈은 번다고. 그나마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니 내가 버는 돈으로 공과금이라도 내줘.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렸어 봐요. 그러니까 사장님 꼭 잘 돼서 나 정규직으로 뽑아준다는 약속 지키세요. 그래야 내가 우리 애들 학자금이라도 갚아주지. 라며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조금씩 나아져 여사님을 정직원으로 모시고 지금의 물량 파트 부장님으로 모시기까지 둘이 울기도 많이 하고 만세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 영혼의 동반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요. 물론 영혼의 단짝은 아내이지만 저희 부장님이 안 계신 저희 회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 아르바이트생은 군대에서 막 제대한 젊은이였습니다. 여사님과 제가 일을 하다 보니 힘을 쓰는 일에는 영 붙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아르바이트생을 만나 면접을 보다가
군기가 아직 바짝 든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풀어볼 겸 제대하면 좀 쉬면서 놀고 싶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일을 하려고 해요? 라고 묻자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할머니 덜 힘들게 해드리려고요. 당장에 취직은 힘들 것 같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제대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형도 취직 준비 중이었고 누나는 벌어놓은 돈으로 시집을 가버렸고 동생은 어려 저라도 아르바이트 해 집에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편의점 공장에 나가 집 나르기, 공사장 잡일 등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8개월을 보내다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회사에 다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복학해서도 여러 식당 아르바이트는 계속해야 했죠. 그러다 월급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좋던지. 그래서 이 회사를 못 떠난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계시던 선배들이 하나 둘 떠나실 때는 저도 불안했죠. 하지만 사장님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인수까지 하게 되었지만요. 그러다 보니 그 청년의 사정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채용을 해버렸습니다. 그 청년 역시 기대보다 일을 잘해주었습니다. 힘쓰는 일에 몸살이는 법이 없이 여사님과 합을 잘 맞추더군요. 여사님께서는 아들 같다고 하시며 잘 챙겨주셨고 김군은 그런 여사님을 잘 따라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률이 올라 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라 조금의 보너스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더 챙겨 아내의 고충을 덜어줄 수도 있지만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표현을 하자는 게 제 신조라 그것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저에게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가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맞벌이를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도 저에게 싫은 소리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맡은 이후로 저보다 월급도 많고 임신도 하고 출산을 하면서도 저에게 뭘 해달라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저도 눈치가 있는지라 제가 알아서 찾아 집안일을 하긴 하지만 성에 안 찼을 텐데도 잔소리 한 번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맥주 한잔 할 때면 그저 나중에 엄청 큰 다이아 반지 하나만 사줘요. 그거면 될 것 같아. 라며 웃기만 하고요. 그런 아내였기에 저는 안심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친정이 저희 집보다는 형편이 좋은 집의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짝이라 오고 가며 마주치다 같이 술 한잔 하게 되었는데 제가 회사 다니는 것을 신기해 하더라고요. 나는 너가 예술가 할 줄 알았어. 전부터 혼자 생각도 많이 하고 다른 애들하고는 다른 말들도 많이 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너가 직장 다닌다니 신기하다. 라며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웃는 아내가 예뻐 보였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도 조금 좋아했는데 말은 못하고 괜히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느라 아내가 저를 이상한 애로 기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를 또 만나려고 괜히 커피 마시자 하고 치킨 먹자 하며 불러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와 월급도 더 많이 받는 걸 알면서도 괜히 제가 내고는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진영석, 너 나 좋아해? 근데 나는 뭐 자꾸 사주고 그러는 것보다 좀 정확한 게 좋아. 좋으면 좋다고 해. 그래야 만나던 친구를 하던 하지. 라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결에 좋아해. 옛날에도 좋아했어. 라고 했더니 웃으며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1년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더니 회사를 인수해 운영을 하겠다고 하더니 월급도 못 챙겨오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는 않겠다는 다짐은 속으로 1000번, 아니 10,000번 정도 했습니다. 그 다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진짜 발바닥이 닳아 없어지도록 다니고 몇만 번을 고개 숙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품삯이 덜 들기도 하고 제품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일이 늘어갈수록 일손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을 더 뽑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홈페이지 관리와 여러 가지 서류 업무를 해야 하는 일도 하면서 급할 땐 물류 일을 같이 해줄 직원이 필요했죠.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면접을 보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돌아오는 2월에 졸업을 앞둔 여학생 하나가 면접을 보러 왔더군요. 자격증은 있지만 성적이 별로고 출결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유를 물었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다. 저희 부모님이 외국에 일을 가셔서 안 계신데 동생들이 어려서요. 막내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학교를 안 가고 돌봤어요. 막내가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조금만 열이 나도 학교 가기가 힘들거든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막내보다 4, 5살 어린 학생이 동생들을 돌보며 학교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또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다니면 동생들은 누가 돌봐요? 라고 물으니 둘째 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막내도 중학생이 되니까 괜찮아질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좀 덜 힘들어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라고 하기에 저는 또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미쓰리는 그렇게 또 저희 회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편한 사람 없는 회사였지만 모두가 열심히 하는 회사였습니다. 김군까지 정직원이 되는 날에는 저까지 기분이 좋아 회식 때 소고기를 사기도 했죠. 김군이 사무 업무 볼 수 있는 자격증을 따면 바로 정직원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한 명씩 자리 잡고 키워간 회사다 보니 넉넉지는 않아도 단합력은 좋았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오시면 누구랄 것도 없이 영업사원이 되었고 발주 나가는 날에는 누구랄 것도 없이 손을 보태 포장하고 나르고 실었습니다. 매일이 고난이었고 매일이 위기였지만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다 직원들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데도 하늘의 신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런 저희 사정을 아시는 주변 사장님들은 부러워도 하시고 시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흔들릴 저희는 아니었지만 으쓱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감축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절대 내 식구들을 버리지는 못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더 발버둥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곁에서 직원들은 저를 응원해주기도 하고 저의 모자란 점은 몸소 나서 채워주기도 했죠. 아내는 그런 직원들을 보며 진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고마운 줄 알아.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회사를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될 때까지는 정말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인원인 6명의 직원이 채워졌고요. 돌잔치, 칠순잔치, 결혼식에 쓰이는 답례품도 주문이 많았고 회사 기념행사, 기념품도 주문이 많았습니다. 물품 종류도 많아졌고 거래처도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전 직원이 모두 바빠졌습니다. B3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도 회사 분위기 때문인지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야근이 잦은 회사인데도 불평 한 번을 안 했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수당 챙겨주고 부지런히 맛있는 간식 사다 나르고 하면서도 그 마음은 갚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직원들은 제가 너무 잘해줘서 다른 회사 가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말뿐일지라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래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죠. 사장이 잘한다는 건 월급과 추가 수당 잘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나머지도 빛을 발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의견이 맞다며 동조해주는 아내 덕에 제 것은 못 챙기더라도 직원들 것은 채우려고 했고요. 그런 저를 열심히 잘 따라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그날,
그날따라 미쓰리가 반차를 내고 일찍 들어가야 했죠. 막내 동생 병원 가는 날이라 어쩔 수 없는 반차였습니다. 그래서 막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주문을 하는 법을 알려주고는 이른 퇴근을 했습니다. 외국 업체라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직원이 300만 원을 그만 3천만 원으로 잘못 기입을 했나 봅니다. 액수부터 단위가 달랐을 텐데 저희가 오랜 단골 회사에서 주문하신 거니 실수 없어야 해. 큰 회사라 놓치면 안 돼. 라고 한 말을 듣고 3천만 원이 맞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니면 0을 하나 더 눌렀겠죠. 바빴으니까 그런 실수는 할 수도 있지만 저희처럼 영세한 업체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물건이 도착한 것을 보고 나서 저희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송장을 확인을 한 미쓰리는 난리가 났죠. 일반 트럭으로 와야 할 물건들이 엄청 큰 트럭으로 도착해 내리는데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 가늠도 안 되었으니까요. 이런 실수가 없던 저희였기에 모두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갑티슈들이 내려지는데 이건 뭐라고 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어치는 주문한 회사에 보낸다 해도 나머지 2,700만 원어치는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그 비용을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만큼의 여유 자금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티슈 겉에 주문한 회사명에 각인을 한 상태라 반품도 어려운 문제이고요. 어찌나 속상한지 그날 저녁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맙시다. 라고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다 꿈이면 좋겠더라고요. 막내 직원은 엉엉 울면서 죄송하다고 잘못 주문한 만큼 월급을 안 받겠다는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병원비를 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월급을 안 받으면 그 요양병원비는 누가 됩니까? 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키워주셔서 애틋하다며 할아버지 생각에 울던 직원이었는데요. 마음이야 이해는 가지만 그 어린 직원에게 그 모든 걸 책임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고작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직원에게 모든 걸 다 책임지라고 하는 무책임한 어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더군요. 조금은 억울한 마음도 들고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김에 제가 잘 들어가던 인터넷 사이트 친목방에 제 사정을 올렸습니다. 사장님들이 모여 운영 노하우를 나누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그래도 제 사정을 보시면 가장 위로해 주실 분들 같았거든요. 그래서 술 한잔 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대략적으로 10년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제는 정말 못 버틸 상황이 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품목은 갑티슈라 갑티슈가 사람 잡겠습니다. 라며 마치는 글이었는데 글을 쓰면서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술김이기는 했지만 정말 이대로 우리 회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쌓여있는 갑티슈들을 보는데 한숨만 나고 눈물이 찔끔거리며 나와 옷소매로 훔쳐가며 글을 썼습니다. 그때까지 고생한 직원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막내 직원이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온전히 그 직원의 실수라고만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회사에 있었기에 확실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했어야 했던 거니까요.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일을 하는데 사장이 챙겼어야죠. 그러라고 사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 이야기까지 다 하며 글을 쓰고 다시 읽어보니 눈물이 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좀 나아지더군요. 업체명이 각인되어 있는 갑티슈들을 돌아보며 한숨이 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갑티슈를 팔아보자 싶은 마음과 그냥 이대로 회사를 놓아야 할까 하는 마음이 뒤섞인 채로 그날은 회사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차하면 지하철에 올라 갑티슈를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눈물로 읍소하면 좀 사주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아침 일찍부터 웅성이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나온 직원들이 컴퓨터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더군요. 부장님은 얼굴을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 더 큰일이 났구나. 이제 나는 진짜 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저의 모든 걸 다 바친 회사였는데 이렇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일어서야 했습니다.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일단은 물건은 들어왔으니 정신 차리고 해결부터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약간 어지럽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무너져 나약한 모습으로 직원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직원들을 마지막까지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는데도 몸은 제 마음과는 달리 주춤주춤 움직여지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저의 소심함이 싫었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 뒤에서 그러고 있는 게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그런 저의 기척을 느낀 과장이 된 김군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켜놓으신 인터넷에 티슈를 사고 싶다고 사람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았는데요? 라며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모니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어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사서 돕고 싶다는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10개, 30개, 100개, 자신들 가게에 두고 쓰겠다며 보내달라는 내용의 댓글들이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며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글을 쓰고 계좌번호를 올렸더니 순식간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일일이 댓글을 달며 받은 주소로 택배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아침 시간에요. 그렇게만 팔리기만 한다면 당장에 대금을 치를 것을 일부 메워지니 회사가 문 닫는 것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겠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를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들을 다시 보며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글을 지목하여 다시 글을 올리시면서 이럴 때 우리끼리라도 도웁시다 라고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커뮤니티에도 글이 퍼져 각인이 되어도 좋으니 보내주세요 라는 요청 메시지와 함께 주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글에 직접 주소 넣으시면서 몇 개 보내달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께 일일이 감사하다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인 것은 혹시나 싶어 미쓰리가 전날 퇴근하기 전에 갑티슈 판매창을 바로 열어놓았더라고요. 파격 할인으로 해서요.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라도 하면 원가는 건지지 않을까 했다며 울먹이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에서도 저희 제품을 찾기가 쉬우셨는지 주문을 할 수 있으셨던 거고요. 혹시나 한두 개라도 팔리라고 해놨다는데 주문량이 쭉 올라가니 다들 흥분해 있던 와중에 제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부장님은 그걸 보고 감격해 울고 계셨던 거고요. 저는 만세를 외치며 우와 하고 외치고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를 구제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처리해야 할 갑티슈가 훨씬 많았지만 당장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도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은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지켰습니다. 응원글도 많이 받았고요. 감사 인사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히 팔았는데도 갑티슈는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정도였죠. 사무실과 복도까지 채워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건물의 다른 회사들도 저희 사정을 알게 되셨습니다. 먼저 주문하신 회사부터 각인하고 포장해 보내고 다른 주문자분들께도 배송 준비 마치고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그런 사정이다 보니 일일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사정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사정 듣고 놀라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10개, 20개씩이라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티슈는 두고두고 쓰는 거니까 사다 두지 뭐 라며 5개, 10개를 들고 가시고는 나중에 돈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느라
허리를 몇 번이나 숙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했는지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건물 관리자분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건물주분도 아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이 갑티슈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하시기에 건물을 너무 차지해서 그러신데 돌려 말씀하시나 싶어.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되는 대로 발송하고 있는데 아직 이 정도 남아서요. 내일 지나면 창고에 다 수용할 것 같습니다. 하고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아유 진 사장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나 그렇게 야박한 사람은 아닌데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부지런히 일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괜히 통행에 방해가 되어 오신 것 같아 얼른 사과부터 했던 거죠. 그런 저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시던 사장님은 저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시더니 제 팔을 잡아 끄시며 갑티슈 앞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후원하는 보육원하고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에 아무래도 갑티슈 같은 건 많이 쓰시거든. 두 곳 다 여쭈어 봤더니 너무 요긴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남은 걸 두 곳에 나누어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부장님이 오시더니 왜 안 돼요, 사장님? 저희야 감사하죠. 그런데 각인된 곳 위에 사장님 이름으로 스티커를 좀 붙여도 될까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하며 금액까지 확인시켜 드리더라고요. 1,300만 원 정도 금액이었기에 정말 다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건물주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신다는데 믿기지가 않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께서는 환히 웃으며 내가 이 회사분들을 이래서 좋아해. 다들 사장처럼 일을 하잖아. 우리 진 사장님을 내가 그래서 존경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젊은 분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사서 다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냐고. 내가 너무 탐이 나. 내 나이가 70이 넘도록 진짜 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손에 꼽을 정도야. 내 탓이겠지. 그런데 진 사장님은 벌써 이렇게 내 식구인 직원들을 만나다니 정말 대단해. 월세 한 번을 안 밀리고 부지런하고 내가 그런 점도 고마워. 그러니 진 사장 어려울 때 내가 괜히 선심 쓰듯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회사에 꽤나 피해가 컸을 텐데 괜한 걱정 말아요. 이 회사는 말이야 언제 와도 직원들이 다 사장처럼 그래. 내가 기세에 밀린다니까. 멋져. 멋진 곳이야. 그런 곳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앞으로 더 잘 되려고 액땜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일 생기는 바람에 회사 이름 더 알리지 않았겠어? 라며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면서도 희망이 생기는 말씀이었습니다.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투두둑 떨어지는 걸 얼른 뒤돌아 훔쳤습니다. 술 취한 저의 푸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했고 저를 위로하시며 그렇게 큰 베품을 선사해 주신 건물주 사장님께 무슨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갚아야 할 마음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건물주님 덕분에 남은 재고는 다 발송을 하게 되자 직원들은 밤새 각인 작업을 해주더라고요. 모두 모여 앉아 스티커를 붙이고 또 붙였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얼굴엔 웃음을 가득 담고 웃으면서 일을 해주는데 감격스러웠습니다. 야근을 하기도 전부터 사장님, 이번 야근은 수당 안 주셔도 돼요. 회사 지켜주신 것만으로 저희는 충분해요. 라며 일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싶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2주는 정말 너무 힘들기도 했고 너무 행복했고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주문이 더 들어와 추가로 갑티슈를 주문 생산하기도 했고요. 추가 주문까지 3,200만 원어치의 갑티슈를 판매한 2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해낼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기가 죽어있던 막내 직원은 그나마 정신을 차렸는지 모든 일이 수습이 되니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 선배님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며 울더라고요. 그런 막내 직원을 저는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그저 그 순간에는 동료이자 인생 선배, 같이 고난을 겪은 친구라는 생각으로 꼭 안아주었죠. 그런 저희를 보자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다들 유난히 고생이 많았기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자 저희들 마음에는 아주 끈적한 끈끈함이 더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곧 정년 퇴직하셔야 하는 나이가 되셨고, 저도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고 있고요. 김 과장님은 아직도 회사에 힘써야 하는 일을 해야 할 때면 먼저 나서서 하지만 가끔, 이제 저도 늙나 봐요. 힘들어요. 하며 웃습니다. 미쓰리는 이제 더 이상 미스가 아니지만 대리라는 직함 말고 미쓰리라고 부르는 게 좋다며 젊어 보이잖아요. 라며 웃고요. 막내 직원은 아직도 막내지만 저와는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의 재수씨가 되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아내가 음식을 잔뜩 해서 사무실로 실어와 직원들 점심을 대접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막내에게 도와달라고 한 모양인지 같이 왔더라고요. 잔치집 못지않게 음식을 해와 음식을 늘어놓고 정신없이 차리고 먹고 치우고 그랬는데 언제 눈여겨본 건지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를 부리는 통에 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하기도 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히 막내 직원은 마음에도 없는데 저 때문에 자리에 나갈 수도 있고 외모에 이끌려 만났다가 상처만 받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에는 막내 직원이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만나기 전에 막내 직원 가정 형편을 다 이야기하며 어릴 적부터 어렵게 살아서 여리고 할아버지께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진짜 좋은 사람이야. 너가 쉽게 만나려고 하는 거면 아무리 내 동생이라도 나는 반대야. 그 직원은 진짜 내 사람이거든. 확실히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만나. 뭐 서로 좀 더 알아가야겠지만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거나 그쪽에서 안 되겠다고 하면 더 이상 만나지도 말고 시작도 하지 마. 나 그 직원 잃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매 순간 정중하게 대해줘. 나도 귀하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라며 당부에 당부를 하고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기 시작해 사회생활이라고는 저희 회사에서의 생활밖에 모르는 막내 직원을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마음 사귀며 슬퍼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괜히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제 동생이어도 친오빠 같은 마음으로 소개를 해주었죠. 그런데 의외로 동생이 말귀를 잘 알아들은 건지 서로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더니 2년인가를 연애를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며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려왔을 때는 좋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또 쿵 하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리고 그 직원이 얼마나 좋고 제게 귀한 직원인지 이야기하면서 제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게 봐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오지랖이었더라고요. 벌써 밖에서 몇 번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했다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이미 너무 마음에 들어 예뻐하시며 며느리처럼 챙기고 계셨답니다. 그런 부모님 앞에서 제가 너무 설친 거죠. 없는 형편에 자식만 넷을 키우다 보니 드센 기운에 표현이 거치신 어머니께서도 막내 직원에게만은 나긋나긋하게 하신다고 동생이 좋아하며 말하는데 가슴이 또 뭉클해지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내는 결혼을 올렸고 지금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출근하면서는 일하러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육아에 멀리 비껴갔던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까 그 마음이 헤아려지더라고요. 그랬던 게 벌써 10년 전이라 조카들도 모두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애는 벌써 말대답을 한다며 동생이 진저리를 치는데 그때가 좋은 거라며 웃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클 때는 몰랐는데
그나마 아이들이 어리광 부리며 매달릴 때가 좋은 때더라고요. 그때는 참 귀여웠는데 이제는 가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품 안의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거라지만 조금은 서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생에게 배부른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희끗희끗한 흰머리를 내밀며 나타나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가끔 생각해보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키우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그 마음이 대충은 헤아려질 것 같아서요. 직원들도 나이가 들고 가정도 꾸리고 어렵던 사정들이 조금씩 나아져 이제는 먹고 살만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어 거울이라도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흐르는 시간이 그냥 흐른 것도 아닌데 순간의 찰나처럼 느껴지고 영화처럼 모든 일들이 지나쳐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러다 거울 속 나이 든 제 얼굴을 보면 조금이나마 현실로 와닿는 느낌이라 요즘 거울을 자주 보곤 합니다. 지하 창고와 사무실 한 칸을 쓰던 회사가 이제는 넓은 창고를 마당 건너에 두고 전에 쓰던 사무실보다 3배나 큰 사무실로 옮긴 요즘에도 저희는 옹기종기 모여 회의를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10분 정도 커피 마시며 하는 수다이지만 그 시간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전우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이니까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대리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우리는 전우예요. 라며 주먹을 불끈 쥐더라니까요. 너무 고맙죠. 정말 10명의 대기업 직원보다 제게는 더 든든한 직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내어주면 그쪽에서도 내어주게 되는 거요. 물론 저희 직원들처럼 좋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나서만 된 일도 아니죠. 정말 좋은 인연이 뭉쳐서 만들어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건물주님 말대로 액땜을 하고 나서 저희는 더 잘 됐으니까요. 코로나 때도 우리 직원들은 어려운 건 맞는데 전에 비하면 꽃길이에요. 사장님 힘내세요. 라며 먼저 이야기해 줄 정도로 끈끈하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코로나 규제도 많이 풀렸으니 전보다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좋은 인연들과 어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전체가 따뜻하고 서로 돕게 되겠죠. 저는 앞으로 더 많이 베풀며 살려고 후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더 행복을 전파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